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다음 이제 블랙록에서 SK 하이닉스 지분 투자했다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3차 상법 개장 기자까지 나오면서 이제 증시가 코스피는 또 5,800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미국이 이제 주말 사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음에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인지 여부를 판결할 수도 있다 이번 주말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뭐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양시장 팔았는데 코스피는 3일 연속해서 하루 평균 한 1조 원 정도씩 계속 팔고 있거든요. 전기전자, 금융 집중적으로 이제 순매도했고요. 기계라든가 운송 장비는 이제 매수해서 조방원 사고 전기전자, 금융 팔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신고가 경신을 했고, 뭐 방산주, 지주사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간 반면에 코스닥 대형주는 이제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단기 매물이 나오면서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뭐 중국하고 대만은 휴장이었거든요. 근데 열린 나라들은 좀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하락한 나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난하게 좀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는 종가가 고가, 그러니까 5,800포인트까지 넘어갔습니다. 근데 5,800포인트 넘어간 것도 넘어간 거지만, 이게 주봉에서 올해 들어서 하락이 한 번밖에 없어요. 2월 첫 주만 하락을 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거의 대부분이 종가하고 고가하고,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가 그 주에 거의 최고가하고 별 차이가 없는 정도, 그 정도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들이 어지간하면 주식을 안 판다라는 게 되는 거죠. 2월 첫 주 정도만 팔고 그 외에는 웬만해서는 파는 주식이 있다라면 사는 투자자들이 더 많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이 좀 반복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5%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워낙 많이 올랐고 대형주들 시가총액 탑10 내에서 막 15%, 20% 이렇게 올라간 종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연속으로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2월 3일, 2월 4일 이때 이틀 연속해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홀짝홀짝을 가던가 뭐 이런 형태로 나오고, 웬만해서는 그냥 상승을 연속적으로 하지 않고 하루 올라가고 쉬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닥 쪽은 좀 매수세가 산발적으로, 제가 뭐 그런 표현 들었잖아요. 조건부 매수로 바뀌어 있다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좀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오늘 하이닉스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세계 최대 운용사라고 하는 블랙록에서 SK 하이닉스 지분을 5% 이상 확보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5% 이상 확보한 거는 2018년 5월 9일 이후에 8년 만에 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도 지난달에 그 5% 이상으로 확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하이닉스는 계속 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무시를 못하는 게, 예전에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방송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유통 주식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이게 뭐 기본 대주주, 뭐 삼성 계열, 그다음에 SK 계열 각각 가지고 있는 지분에다가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있고, 국민연금 지분율이 있고, 기관들 지분율이 있고 해서 사실 유통 주식 비율이 15%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추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 이제 지분을 사들였다라는 거는 유통 주식을 또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게 이제 투자들에게는 또 지수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 다음에 이제 조금 경계할 만한 요인이 없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란에다가 10일 안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 협상하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작년에 2주 안에 시간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사흘 만에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후 통첩 비슷하게 나온 거 봐서는 이번 주말 사이에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그냥 뭐 방산주 사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이 돼서 저 뉴스가 오늘은 부정적인 쪽으로는 작동이 되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오늘 그 미국에서 관세 관련된 판결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게 오늘 판결한다라고 이야기 딱 한 건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오늘은 이 판결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오늘 그냥 판결만 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거기 때문에 이게 오늘쯤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다라면 또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서 요 부분은 잠시 또 따로 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이제 하이닉스 거의 100만 원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100만 원 이제 바라보게 됐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 넘어가면 액면 분할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액면가가 5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로 하면 이제 500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래봐야 이제 주가가 10만 원이 돼서 만약에 액면 분할하면은 삼성전자 같이 100원으로 낮춰가지고 이제 2만 원으로 떨어뜨리는 액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마 주식수가 350억 주인가?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 좀 뭐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액면 분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하나에어로가 이제 지금 이란과 미국 이 갈등,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이제 방산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증권업종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오늘 또 추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 상법 개정 이달 중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다라고 하니까 이 관련해서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증권주, 보험사, 지주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들이 오늘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미국의 우리나라 협력단, 경제협력단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 조선하고 원전 쪽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하이닉스, 증권, 조방원 오늘은 이제 이 조합이 이제 시장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대형주에서 보면 하이닉스,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 HD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하이닉스 플러스 조방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올렸고, 특히 하이닉스 혼자 오늘 거의 코스피 지수 50포인트 가까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오늘 탑10에서 플러스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뭐 15%, 20%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제 오른 거에 비하면 이거 되게 잘 견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빠진 거보다는 어제 많이 올라서 숨고르기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수급은 뭐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제법 하고, 코스닥도 어제 1조 원 샀는데 매수한 거에 40% 정도 돌렸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 매매를 보면 최근 3일 동안 매도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1조 2천억, 1조 1천억, 오늘 9천억.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완전히 한국을 매도한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비중 조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많이 올라가서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 비중이 너무 커져서 일부 운용사에서 또 그걸 갖다 좀 줄이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선물을 제가 이제 지난 한 2주 전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어서 이제 매수할 것 같다고 그 말씀 드리고 나서 계속 선물 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물 매수 여력과 매도 여력이 다 있거든요. 비슷해요. 비슷해져가지고 지금 위아래가 다 가능한 상태라서, 그러니까 지금 위치부터는 외국인들이 작정을 하면 얼마든지 아래쪽으로도 흔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위아래가 다 그 선물 매도 여력이 거의 바닥이 날 때는 이제 위로밖에 올릴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주식을 팔면 그만이긴 한데 적어도 선물 쪽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위아래가 다 가능한 쪽으로 좀 점점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종목은 오늘 외국인들 매도 중에서 그냥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우선주 포함해서 2조 2천억 팔았거든요. 이것 빼면 외국인들 1조 원 산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그냥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커져서 좀 비중 축소한 걸로 보여지고, 하이닉스 블랙록이 샀다고 하니까 이제 따라서 산 것 같고, 그냥 큰형님이 사니까 뭐 블랙록이면 운용사의 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사니까 그냥 따라서 산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조방원, 원전, 뭐 조선,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쭉 깔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를 좀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외국인 기관은 삼성전자 샀고, 그다음에 조방원 사고, 그다음에 금융주 사고. 그러니까 오늘 좀 올랐다 싶은 종목군들은 대체로 기관들의 매수 종목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 쪽에서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매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뭐 원전 관련주가 좀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뭐 풍력 같은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대형주, 시가총액 상단, 뭐 에코프로,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 시총 상위 종목이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담고, 그 아랫단에서는 이제 반도체주 일부 담고,
이렇게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뭐 요약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한 실제로 공습하는지 국제유가가 여기서 지금까지는 견딜 만한 수준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WTI가 뭐 $70 간다 이래버리면 좀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좀 안정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오늘 만약에 관세가 위법인지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란 얘기는 뭐 잠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대통령이 비상사태가 아닌데 왜 비상사태라고 그러면서 관세를 부과하느냐 그 비상사태가 아닌데 부과한 거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위법인지 여부를 판결한다고 하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어쨌든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1조 원 정도 매도는 뭐 국내 수급으로 받아낼 수는 있는데 늘어나면 이상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매도 후에 다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매수로 들어오느냐. 그리고 또 코스닥이 이제 급등의 숨고르기인데 코스피는 과매수권인데 코스닥은 아직 과매수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코스닥은 좀 종목 장세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의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미국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관세를 부과한 게 과연 합법적인 거냐 이런 건데 JP모건에서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 기존 관세는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냥 그거 위법 아니야 그냥 그렇게 가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경우의 수 두 번째는 관세가 위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경우 여기선 또 쪼개지긴 합니다. 그건 잠시 또 설명드리고 다음에 이제 판결 자체를 계속 질질 끌고 중간 선거 때까지 판결을 안 해버리는 시나리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수 한 2% 정도 당일에 움직일 변수는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흔들 만한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다음에 그 외의 곳에 울프 리서치 같은 곳에서는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기존에 받은 관세는 돌려주지 마. 근데 앞으로 관세 받지는 말되 기존에 부과했던 거 그냥 받고 끝내. 그게 한 1,3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뭐 어떻게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거나 말거나 관세는 결국엔 유지할 것 같다 트럼프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게 주식시장에 별 변수 안 될 것 같다. 어차피 관세 내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뭐 심각한 불확실성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유일한 반전은 전면 관세 철폐 그리고 환급 다 해줘버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결 나오는 게 가장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그냥 뭐 관세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든 뭐 부과하겠지 뭐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선대로 나오면 뭐 별다른 딱히 이렇게 악재가 되거나 변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S&P 500 지수가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3개월 동안 완전히 이제 갇혀 있는 상태이고 위아래가 다 갇혀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의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한 달에 몇 % 정도 변동성을 보일까요? 라는 걸 이제 지표로 보여지는 건데 이게 20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크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20 정도 부근에서 고점이 나와야 돼요. 예, 이 정도 되면 뭐 물론 이제 보시다시피 뭐 더 치고 올라간 사례들도 있긴 하지만 올라가면 그냥 뾰족하게 바로 밑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즈음 됐을 때 매도 물량이 좀 진정이 되면서 이제 상승 쪽으로 지수가 틀고 그러면 이 지표는 떨어지고 이런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20.23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뉴스들이 사실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좀 해소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로 더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한 또는 예상보다 굉장히 큰 악재가 뭔가 나왔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미증시는 향후 2, 3일 정도 의미 있는 어떤 반전 또 박스권 하단으로도 가고 있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가 뭐 지금의 흐름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는 생각보다 이재료 파장이 커졌는데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숫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연휴 끝나고 이렇게 연휴 끝나고 진행될 때 보면 되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라서 또 다들 이제 주말에는 조금 푹 쉬시고 건강 관리를 다 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